늦잠에서 깨어난 뱀들이 하나 둘씩 생존을 위한 기지개를 폈다. 그러나 겨우내 아무것도 먹지 못해 아직 움직임은 둔하다. 살모사보다 온도에 더 민감한 구렁이가 뒤이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 햇살을 받아 조금이라도 따뜻해진 바위를 찾아 배를 깔아본다. 우선 체온부터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바깥 온도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를 채우는 것. 그러나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지만 먹을 걸 찾는 일이 만만치 않다. 초봄의 시골 농가엔 어떤 먹잇감이 있을까? 위험을 무릅쓰고 구렁이가 담을 넘는다. 요즘은 흔치 않은 풍경이다. 먹을거리도 구하기 힘들고 밀렵꾼들에게 무더기로 잡혀나가면서 구렁이는 어느 순간 사람들 주위에서 사라졌다. 그래서인지 민가의 가축들에게도 신기한 구경거리인 모양이다. 구렁이가 뭔가를 발견한 듯하다. 암탉들이 먹이에 정신없는 사이 수탉 한 마리가 짝짓기를 시도한다. 짝짓기에 여념이 없는 수탉. 아직 구렁이가 침입한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 어미닭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구렁이는 조심스럽기만 하다. 어미닭 몰래 우선 계란으로라도 고픈 배를 채워야 한다. 구렁이와 닭, 이 묘한 관계에서 위협을 느끼는 건 사실 구렁이 쪽이다. 수탉의 매서운 발길질 두어 번이면 구렁이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아직 어린 수탉이라 천만다행이다. 노련한 장닭이었으면 온전하지 못했을 터. 호기심 많은 암탉이 구렁이를 톡톡 건드려 본다. 모든 닭들에게 들켜버린 구렁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빠져버렸다. 손쉽게 계란을 훔쳐 먹으려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뒤늦게 겨울잠을 끝낸 암컷 황구렁이 한 마리. 정오 무렵의 햇살을 받으며 몸을 풀고 있다. 몸을 서서히 데우면서 허기진 배를 채울 먹이를 찾아 나섰다. 암컷 황구렁이 또한 야생에서 먹을 걸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날이 어두워지자 커다란 집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 농가의 집쥐는 예부터 구렁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그러나 천적이 거의 없어진 지금 집쥐는 거대해졌다. 구렁이를 처음 봐서일까, 집쥐는 코앞에 천적이 있음에도 여유만만이다. 다른 때 같으면 단번에 성공했을 테지만 지금 집쥐는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졌고, 겨울잠에서 갓 깨어난 구렁이는 아직 몸이 덜 풀린 탓인지 예의 사냥꾼의 모습이 아니다. 암컷 황구렁이도 첫 먹이 사냥에 실패했다. 사냥에 능숙한 구렁이라 하지만 체면이 말이 아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초, 유혈모기가 그늘을 찾아 헤매고 있다. 뜨거운 햇볕을 너무 오래 쬐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늘을 찾지 못한 유혈모기, 뭔가 심상찮다. 배가 불룩한 걸 보니 개구리를 잡아먹은 모양이다. 더위를 참지 못하고 결국 힘들여 잡아먹은 개구리를 개원했다. 무더운 날씨엔 뱃속의 먹이가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문제인 것이다.
숯구렁이가 새로 옮긴 곳에서 어렵사리 야생쥐 한 마리를 발견했다. 이번에도 실패다. 벌써 몇 날을 굶었는지 모른다. 암크렁이가 막 허물을 벗으려 한다. 그렇다면 최근에 어디선가 포식했다는 뜻이 된다. 파충류의 특성상 구렁이는 한번 먹이를 먹을 때마다 몸이 부쩍부쩍 자라기 때문에 그때마다 허물을 벗어줘야 한다. 이렇듯 허물 벗는 걸 보고 옛 사람들은 뱀은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난다고 여겼다. 그래서 신성시 되기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던 것이다. 여름은 생명 탄생을 위한 짝짓기의 계절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컷 사마귀의 경우 짝짓기는 목숨을 걸고 치르는 생명의 고개와도 같다. 자칫 암컷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기라도 하면 영락없이 잡아먹혀버린다. 암컷 사마귀가 벌써 수컷 사마귀의 머리를 먹고 있다. 치열하고도 처절한 생존의 현장이다. 숯구렁이가 뭔가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다. 짝짓기할 암컷을 찾고 있다. 몇 날을 굶었지만 구렁이도 짝짓긴 해야 하는가 보다. 외국 뱀들의 경우 암컷이 페로몬과 같은 화학물질을 분비해 수컷을 유혹하거나 어느 특정한 시기에 본능적으로 정해진 곳에 암수가 모여든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구렁이는 어떻게 서로의 짝을 찾는지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있다. 옛날 시골 어른들은 구렁이들이 떼지어 짝짓기 하는 광경을 자주 봤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숯구렁이의 눈에 새로운 암컷이 들어왔다. 숯구렁이는 새로운 암컷이 더 마음에 드는가 보다. 기존의 암구렁이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버렸다. 두 마리의 암구렁이와 한 마리의 숯구렁이 사이에 묘한 긴장이 감돈다. 번식의 본능 때문일까? 기존의 암컷은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거의 필사적이다. 그러나 일단 교접이 진행된 암수구렁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연적을 물리치고 제 짝을 되찾으려는 암구렁이의 이 치열한 몸부림은 다른 숯구렁이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더욱 처절하다. 겁도 없이 등줄쥐 한 마리가 살무사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등줄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야생쥐이자 유행성 출혈러를 옮기는 주 매개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살무사는 이놈을 제일 좋아한다. 살무사는 구렁이와는 다르게 주위를 파악한다. 두 갈래로 갈라진 혀로
상대방의 냄새를 입체적으로 감지하고 눈과 코끝 사이의 구멍에 있는 피트 기관으로 주위 온도 변화를 감지하며 땅에 밀착된 몸으로는 쥐가 지나갈 때 생기는 미세한 진동까지 포착해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낸다. 이 모든 초정밀 감각기관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구렁이와는 또 다른 살무사 고유의 사냥법이다. 몇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살무사는 상대가 지칠 때까지 끈기 있게 쫓아간다. 그러다 더 이상 도망칠 기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마지막 공격을 한다. 엉덩이 부분이 제대로 물렸다. 살무사는 이제 느긋해진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글의 법칙이 생각난다. 독사에게 물려 죽음에 임박한 쥐가 가엾다 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유행성 출혈열을 옮기는 놈을 잡아먹어줘서 살무사에게 고맙다 할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사람의 생각일 것이다. 이들에겐 어떡하든 살아야 하기에 잡아먹을 대상이자 피해야 할 상대일 뿐일지 모른다. 암쿠렁이가 알을 낳을 채비를 한다. 구석진 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알을 낳기 적당한 곳에 땅을 판다. 이것은 구렁이가 알을 낳기 전에 하는 전형적인 행동들이다. 모든 뱀들은 이 시기에 극도로 예민해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게 바로 구렁이다. 주변 상황이 알을 낳기에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오기에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면 몇 달씩 품고 있거나 심지어 몸속에서 아예 삭혀 없애버리기도 한다. 일종의 파충류식 낙태다. 약 보름 후 암크롱인 16개의 알을 소중히 품고 있었다. 어민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기까지 약 한 달 보름가량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품는다. 그리고 새끼가 깨어나올 즈음 어디론가 사라진다. 하지만 그리 멀리 가진 않는다. 알에서 새끼가 무사히 부화하려면 무엇보다 주변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 시기의 주변 온도는 암수를 결정짓기까지 한다.
약 30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높으면 수컷이 되고 낮으면 암컷이 된다고 한다. 어민 노란색 계열의 얼룩무늬를 가졌지만 새낀 진회색 무늬의 아비를 더 닮았다. 어미 구렁이가 새끼 곁에 있는 것도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새끼는 혼자 살아나가야 한다. 비록 타고난 킬러이긴 하지만 앞날이 그리 녹록진 않을 것이다. 노련한 사냥수를 완전히 터득하기 전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오솔이나 고슴도치와 같은 천적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사람들에게 잡혀 어디론가 팔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구렁이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 이 즈음이면 살무사도 진통이 시작된다. 살무사는 우리나라 뱀들 중에 유일하게 알이 아닌 새끼를 바로 낳는다. 살무사도 원래 알의 형태로 태어난다. 그러나 구렁이와 달리 어미 살무사는 알을 몸속에서 완전히 부화시켜 새끼로 낳는 것이다. 구렁이 알이 세상 밖에서 한 달 반가량 천적의 위험 속에 노출되는 것보다 안전한 셈이다. 그래서 새끼도 5~6마리 정도만 낳는다. 살무사가 구렁이보다 더 진화된 동물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끔 새끼가 죽은 채로 나오기도 한다. 다른 뱀들과 달리 살무사는 어미와 새끼가 같이 있는 모습이 옛날부터 자주 사람들에게 목격됐는데 홀쭉해진 배에 기운이 다 빠진 어미와 이제 갓 태어나 입을 크게 벌리며 기지개를 펴는 새끼의 모습이 마치 새끼가 제 어미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처럼 보여 이름도 살모사라고 붙여졌던 것이다. 새끼를 좀 더 안전히 낳기 위한 어미의 노력이 오히려 폐륜의 상징이 돼버린 것이다.
태어난 새끼뱀들은 약 두어 달가량은 이슬만 받아먹이며 산다. 그러다 차츰 개미, 메뚜기와 같은 곤충을 통해 나름대로의 사냥수를 익혀나간다. 누룩뱀 새끼 한 마리가 첫 사냥 연습 상대로 사마귀를 택했다. 하지만 잘못 골랐다. 힘든 세상살이의 첫 관문부터 쉽지가 않다. 다른 새끼뱀은 그새 뭘 잡아먹었는지 허물을 벗는다. 가을도 거의 저물어갈 무렵, 숯구렁이가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기 전 마지막 사냥에 나섰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겨울을 나려면 눈에 띄는 대로 배를 채워놔야 한다. 이 시기에 충분히 먹어두지 않으면 내년 봄 겨울잠에서 아예 깨어나지 못하거나 나오더라도 사냥할 힘이 없어 굶어 죽는 경우가 많다. 지난 여름 함께 사랑을 나눴던 암컷 황구렁이도 먹이 앞에선 경쟁자일 뿐이다. 그만큼 절박한 시기다. 쥐 한 마리를 두고 벌인 생존 게임에서 결국 숯구렁이가 먹이를 차지했다. 먹이를 거의 다 잡았다가 빼앗겨버린 암쿠렁이.
숯구렁이에게 머리가 휘감겨 꼼짝을 못하고 있다. 살벌한 먹이 다툼도 살아남아야 하는 게 제1의 과제인 이들에겐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오소리 또한 뱀의 천적이다. 국내에서 뱀이 가장 두려워하는 동물이 바로 오소리다. 특히 이놈도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기에 가을엔 닥치는 대로 먹으며 살을 찌운다. 겨울잠을 자러 가던 유혈모기가 오소리의 눈에 띄었다. 오소리의 앞발 선제 공격 한 방에 바로 실신한 유혈모기.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만다. 오소리가 유혈모기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새 살무사가 조심스레 그 옆을 지나가려 한다. 제 아무리 독사인 살무사라 해도 오소리에겐 어쩔 수 없다. 들키면 끝장이기에 살금살금 온기를 되돌아가는 살무사. 멧돼지도 오소리도 무사히 넘긴 구렁이. 그러나 가장 무서운 적이 아직 남아있다. 바로 뱀 그물이다. 뱀은 꼭 한 곳에서만 겨울잠을 자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뱀들이 이맘때가 되면 지난해 겨울잠을 자던 보금자리를 찾아 되돌아가는데 바로 그 길목에 그물이 가로막고 있다. 마치 회귀하는 연어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처럼. 가야 한다. 꼭 그곳으로만 가야 한다. 매년 10월이면 전국의 산 여기저기에 밀렵꾼들이 뱀 그물을 친다. 겨울잠을 자러 가다 여기에 걸린 뱀들은 둘러가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의 겨울둥지 쪽만 고집하며 몸부림친다. 그러나 그물에 걸린 대부분의 뱀들은 밀렵꾼들에게 잡혀 어디론가 보내진다. 우리나라에서 뱀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숯구렁인 다행히 모든 장애물을 넘어 드디어 보금자리 앞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힘들게 16개의 알을 낳은 얼룩무늬 암쿠렁이도 자기의 굴을 찾아가고 새로 태어난 새끼 구렁이도
고목 근처 새 둥지를 찾았다. 살무사의 겨울 둥지는 구렁이보다 좀 더 깊은 산중에 있다. 이들은 이렇게 또 한 해 무사히 살아냈다. 이제 이 굴 속에서 내년 새로운 봄이 올 때까지 겨울을 날 것이다.